안녕하세요.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은 단 3일 동안만 진행되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룹은 이스라엘로 수천 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경 펜스를 파괴하며 바다 경로를 통해 침입하며 심지어 하늘에서 낙하 작전을 실시하여 이스라엘을 뜻밖의 공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강력한 대응을 보였으며 하마스의 군사 기지에 폭탄 수십 톤을 던졌으며 이스라엘의 비행기 조종사들은 하마스의 모든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인간적 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중 일부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 작은 부분은 무죄의 어린이들입니다. 인터뷰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 그룹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비행기에 의한 폭격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지나치게 대담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룹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세 가지 주요 가설 또는 이러한 가설들의 결합이 이번 공격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복수를 위한 이유입니다. 현실은 전쟁 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에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소위 야외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자를 봉쇄했고 봉쇄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공격은 가자의 인프라와 생활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주민들이 전기, 식품 또는 연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가자 지구를 금수조치하며 당연히 제재가 강화될수록 긴장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회교인들의 라마단 명절 중에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신성한 모스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노인을 포함한 종교인들에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게다가 현재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망을 가졌다고 여겨져 그는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인 서안 지역까지 이스라엘에 합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지 5,000개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지는 국제법을 위반하며 이스라엘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훨씬 더 공격적인 하마스 집단에 속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두 번째 이유도 매우 중요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랍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불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1973년에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동맹을 구성했지만 실패하였으며 그 이후로 이 두 파벌 사이의 불화는 더 이상 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여 발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협정에는 우리는 극단화와 충돌 상태를 종결하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평화 협정 중에 아이들의 미래에 중점을 둔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미래를 잃었다는 것과 서로 평화롭게 살아감으로써 그 좋은 것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양쪽 모두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가장 감명 깊어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영향력으로 이 협정은 미국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립하는 대신 상호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스라엘과 미국과 협력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답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의 국가에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의 공격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동의하고 미국이 2년 동안 찾아온 합의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정을 성공시키려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민간 원자력 에너지원 건설을 약속해야 합니다.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각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인정한다면 다른 아랍 국가들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예측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인정받는다면 이 나라는 적의 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들은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주변에 동맹국이 있는 것처럼 강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보다 열등해질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몇 일 후 이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하마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또한 아랍연합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50주년 기념일에 맞춰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하마스는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사건을 회상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곧 아랍과 합의에 도달할 것을 여전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긴장과 불편한 여건을 극복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개의 로켓을 발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가설은 이란입니다. 중동 문제 분석가인 아론 룬드에 따르면 이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부도덕 불에 그리고 이슬람 사회와 이란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대표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철천지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이 전쟁의 가설로 여겨집니다.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지원을 한다는 주장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손실을 입는 한 이란이 항상 이긴다고 여겨졌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강경한 대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평화 관계 정상화 노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가자 지구로 더 깊게 침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로 인해 예루살렘 동부나 서안 지구에서 또 다른 팔레스타인 봉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더 큰 반응과 더 큰 불안정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큰 손실 없이 처음 두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깊어지는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은 언제나 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어느 쪽이 패배하든 이란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란은 하마스에게 전쟁을 시작하도록 선동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일 수 있지만 세 가지가 모두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에 느끼는 가장 아픈 것은 여전히 매체에서 볼 수 있는 붕괴된 집들, 엄마나 아빠를 잃어 울고 있는 어린이들, 심지어 울기도 할 기회가 없는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쟁이 종료되어 세계의 어린이들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원합니다.